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리버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한국 사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고 하는 이 마당에서 구속되기 전에 구속되기 전입니다. 전에 미국의 아주 한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유진철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유진철 회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유진철 회장은 초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을 건너가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거기서 미국에서 나서 한국말이 조금은 좀 서툰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이제 대외 관계, 사업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 한인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늘고 어려운 말 있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단어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장 같은 거는 조금 자기 말로도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미국의 현지 미국 방송으로 NNP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양반 이름이 홍성구 대표인데 홍성구 기자가 이제 또 한 사람 패널을 모셔놓고 세 분이 좌담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대북 송금 문제. 여기에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분인데,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됐네. 잠깐만 이 양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깊은 단어를 쓰지를 못해서 내가 제대로 안 전한 것 못 전했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얘기가 어저께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인터뷰했어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제발 당신들 물러서라 이제 물러서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데 이걸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레드라인을 언급하셨던데 그 레드라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결국 이제 막 체포하겠다고 이제 달겨들면은 그건 이제 레드라인 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레드라인이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양반이 한국에 오게 된 동기는 트럼프 공화당 원래 공화당이 아주 약세인 지역이 있대요. 그 지역에서 이 양반이 하원의원 원래 상원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상원의원이 힘들다. 공화당에서 하원의원으로 나가거라 해서 이제 권장을 해서 하원의원으로 나갔는데 이 양반이 조지아주에서 아주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어필도 되고 지원도 많이 가서 선거를 했는데 자기가 25% 정도를 얻었답니다. 물론 이제 떨어졌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거는 거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이렇게 그 당의 지역 후보가 나서면 무조건 되듯이 거기는 조지아주는 아주 미국의 민주당 텃밭이랍니다. 아무나 갖다 놔도.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거기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이 몇십 년씩 하는 지역이래요. 그냥. 그런데 거기가 트럼프가 지난번에 45대 대통령 나왔을 때도 그렇고 46대 때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트럼프가 얻은 표수가 20%가 안 됐대요. 한 10몇 프로를 얻었는데 이 양반은 말하자면 유진철 회장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득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 또 공화당 수뇌부들이 굉장히 윤석열 회장을 인정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키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정책적으로도 많이 협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자문도 받고 자문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사태가 이렇게 대통령이 사저에서 뭐 체포를 하네 마네 막 이러니까 네가 트럼프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네가 한국말도 잘하고 그쪽에 좀 인맥도 있고 그러니 현지에 가서 네가 조사를 좀 해봐라.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네가 가서 현지에 가서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이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와서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가서 만나도 보고 면담도 하고 또 거기 데모대에 있는 데도 가보고 또 민주노총이 하는 찬성 하는 쪽에 뭐 대통령 구속하라고 그러고 체포하라고 하는 그 데모 현장도 가보고 뭐 여러 가문들이 가봤더라고요. 광화문에도 가보고. 단 이제 정강훈 목사 측에서 이제 알고 단회에 좀 세우려고 그랬는데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지금 나설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사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임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방송에 보니까 미국을 들어가기 전에 호텔에서 전부 다 문안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회자가 홍성구 기자 말고 또 한 패널이 하나가 왔는데 그 양반이 그 내용을 좀 알려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는 안 된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속인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해. 근데 그거 말고는 아까 잠깐 제가 패브리티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선을 넘지 마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대요. 선을 넘지 마라. 그 선이라는 거는 물론 이쪽 야당 쪽에서 생각하는 선이 있을 테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선이 있을 건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심판 나오기도 전에 뭐 체포를 한다든가 뭐 구속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선을 넘는 거죠. 넘는 거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이제 가고 난 뒤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체포 형식을 걸어서 양측이 총기 사건이라도 나고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내가 걸어가겠다. 자기가 걸어갔는데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공수처에서는 맨날 체포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체면도 살리고 하려고 그러는 게 체포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기 기자가 미국에서 이 양반이 이제 귀국한다고 소식을 딱 듣고 공항에 가서 이제 픽업을 해온 거예요. 다른 데로 사야지 무더기에 공항에서 잡아다가 지금 인터뷰를 아까 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오늘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말하자면 패널이 질문하기를 한국일인데 내정 간섭을 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할 수 있느냐 이제 알면서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절대로 왜 내정 간섭이냐 이거지. 이재명이는 국제법 말하자면은 유엔 제재에 딱 걸려 있고 그리고 미국의 돈을 달러를 800만 불을 줬지 않냐. 그건 배드박스도 없다. 그래서 분명히 쌍방울도 미국에서 수색을 한답니다. 압류를 한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한답니다. 하고 지금 원비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 가서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막 죽기 직전에 이제 말하자면 풀어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카터 대통령이 가서 데려왔나요? 그런데 그 원비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원비어 부모들이 이제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잖아요. 이제 소송을 했는데 미국 재판에서 5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배상하라고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5억 달러를 김정은이가 줍니까? 안 주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힘 있는 쪽에서 하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북한 배가 지나가는 거를 그 레이더망에 딱 잡혀가지고 그걸 딱 잡아서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5억 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경매 처리했는데 800만 달러를 받았답니다. 800만 달러를 받았대요. 낙찰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그 원비어 그 유가족들에게 이제 준 거죠. 그러면 5억 달러 중에 그 800만 달러만 나갔으니까 나머지 뭐 4억 2천 뭐 얼마 달러가 이제 말하자면 뭐 거의 뭐 그냥 다 남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김정은이가 내야 될 돈, 받아야 될 돈이 많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힘 있는 나라가 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참 불행한 이야기지만은 이재명 씨가 그거는 하나 내가 아무리 국내에서만 잘 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해서 뭐 축적을 하고 뭐 대장동이니 어디에서 뭐 부를 축적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북하고의 관계 800만 불 그 원예 시설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설 자금으로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에서 800만 불을 미국으로 이북으로 보낸 거는 그것도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직원들 몇십 명을 풀어가지고 조금씩 중국으로 다 가지고 가서 공항에서 주고 다시 그 비행기 도로는 비행기 타고 그런 말하자면 007 작전 하듯이 해서 다 보내준 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국제법에 해당이 된 거라 그건 빼도 박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구속을 해놓고 그거를 쿼타제로 내가 미국에 안 잡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두고 봐야 됩니다. 보고 일단은 뭐 내일 이제 12시, 2시에 아마 취임식이 되는 것 같아요. 1월 20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20일인데 거기가 미국이 한류가 늦죠. 말하자면 우리가 빠르고 내일 취임을 하면은 지금까지는 뭐 행정명령이 한 100여 개 된다고 해서 100여 개 사인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조금 아까 뉴스에 보면은 한 180개 된답니다. 더 강력하게. 그래서 북한하고의 관계에 그런 것도 있고 뭐 법적인 것도 있고 뭐 상업적인 그런 것도 있고 뭐 경제적인 거 제재 뭐 푸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한 180개 정도의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그냥 사인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한 180개 된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도 좀 있을 테고 그래서 참 염려도 스럽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시국이 좀 정상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정선거는 지금 미국에서 지난번 방송을 제가 할 때 99명에 대한 거를 평택이나 어디 가서 조사도 할 수 있지만은 평택에도 거기도 간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알고 벌써 그냥 딱 전체를 그냥 오키나와 기지로 그냥 다 압송을 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사한 것이 이제 결론이 자기들이 선거 부정을 지시도 했고 또 그리고 선거 부정만 한 게 아니라 여론 조작도 자기들이 했다. 매크로폴 말하자면 컴퓨터에 자동 인식하는 것을 놓고 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입력을 딱 해놓으면 그냥 한 사람이 문자 하나만 써도 그냥 수만 건이 그냥 댓글이 달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한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한다. 그것도 오늘 아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연수원에서 실업급여도 탔더라고요. 이게 한두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양정철이가 아까 내가 알기로는 양정철이가 중국어구의 어떤 그 교류 문화협정 뭐 이런 거를 맺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그 교육도 받고 교육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협력을 하고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뭐 100년, 50년, 100년 집권한다고 그 큰 소리 친 게 그런 확실한 게 있죠. 스탈린이 그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선거는 주민이 하는데 주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거하는 주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표하는 개표원이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선거를 아무리 해봐도 개표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장 놓고 이거 50장이다 그러면 그냥 50장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판결이 그렇게 난다 이거죠. 그래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지난번 자기가 쓰디쓰게 당했잖아요 한번. 그 여론이 말하자면은 현직 대통령이 여론이 지난번보다 지난 4년보다 지금 4년이 경제나 이런 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40%가 좋아졌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번 선거에 재선은 확실하게 100%가 된답니다. 그건 뭐 아주 기정사실이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 국민들 여론이 한 55% 정도,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그 여론이 좋았대요. 그래서 뭐 당선되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게 자기는 그만큼 그 말하자면은 득표를 했어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졌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산 그 개표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여러 나라에 그게 수출이 됐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외부에서 앉아서 제 1당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35% 이렇게 딱 그 세팅을 하고 2당에가는 뭐 한 5% 정도, 또 3당에다가도 뭐 한 3% 정도 이렇게 딱 입력을 시켜 놓으면은 수표는 어떻게 했건 말았건 그 수치가 그렇게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본 투표에서 아무리 많이 얻었어도 여기 사전 투표에서 한 30%를 얻어버리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된 것이 이제 52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80명 정도에서 50명 빼면 말하자면 실제로는 민주당이 한 13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160명 정도 되는 건데, 그랬으면은 이렇게 탄핵하고 이렇게 그 정부 정치를 엉망으로 안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신하니까 자기 아주 그 이재명 씨가 그 대표로 있으면서 이번에 공천하는 거 보면은 그 양문석이 같은 그런 친구들 그 안산에서 아주 참 그 욕지거리에 쌓고, 그런 인간이 그 국회의원 한다는 게 참 창피해요. 나 그래서 안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게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투표는 잘 했는데도 그 사람이 되는 거는 그런 세팅에 의해서 선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되는 거예요. 수원에 어떤 내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오래돼가지고 수원에 그 어떤 후보는 2대 학생들이 그 매춘부 했다고 그 발언해가지고 2대 학생들이 졸업생들 뭐 해서 막 데모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당선이 됐어요. 뭐 말했던 사람들 다 추미애 같은 주위 아들 아유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지만은 그 군대에서 주위 엄마 백으로다가 뭐 휴가 가서 복귀도 않고 해도 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아들이 가서 복귀 안 해보세요. 바로 영창이지. 주위 엄마 백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도 다 저 잘못은 없다고 그러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 딱 내밀고, 그래도 그 하남에서 현장 투표에서 다 이긴다고 그랬는데 사전 투표에서 뒤집어져서 누군가 그 후보가 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곳이 이제 한 50명 가운데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유진철 회장이 이야기가 분명히 그 사전 투표한 거하고 그거를 이제 아주 정밀 조사를 하고 제일 큰 게 이제 그 대북 그 송금 문제, 유엔 제재를 어긴 거. 이거는 미국 달러를 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 돈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러로 준 거지. 이게 미국 돈 준 거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게 걸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재명 씨도 아무리 선거 그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선거를 대선을 해서 죄를 좀 면해볼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유진철 회장이 말로는 확실한 건 아닌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그 양반이 한국 그 미 대사로 그 물망에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모르는데 그런 양반들이 오면은 정치력도 있고 또 경제인이라서 굉장히 한국어고 미국어고의 어떤 그 교양 역할을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모르실 그 양반이 한국말은 조금 서툴던데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뭐 미국의 재야나 경제인들이나 그 한인 전체의 회장을 한번 하셨고 그 한인의 그 지역에는 더군다나 이 양반이 그 환영받는 거는 흑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꼭 가서 해결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흑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그 흑인들하고 한인들하고 유색인종들끼리의 그 결합 또 그런 것도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그 인지도도 높고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라서 제가 그 유진철 회장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